네, 그럼 이 사건 취재한 기획 이슈팀 차정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사슬이 묶인 이 카페, 지금 영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문제가 된 그 건물은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인데요. 네. 이 카페는 지하 이 반지층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페 내부에서 보면 그 위쪽으로 작은 창문이 뚫려 있어서 이 창문을 열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테이크아웃 판매대 주변을 빙 둘러서 이 쇠사슬과 철제 장벽이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보 사진을 받고 굉장히 황당했었는데 네.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는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건물주 측은 원래 커피 판매대 이용을 막기 위해서 쇠사슬을 설치했는데 이 손님들이 계속 쇠사슬을 넘나들면서 카페 이용을 계속하자 이 철제 벽까지 설치를 한 겁니다. 가벽 설치를 목격한 이후 상인이 본인의 승용차를 카페 앞에 대고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승용차와 건물 사이 좁은 틈새로 테이크아웃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물론 카페 출입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계단 반층 정도를 내려가서 복도를 지나야 하는데요. 보통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주요 고객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매출은 테이크아웃 커피 판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벽이 설치되고 나서는 그 매출이 그 전과 비교하면 절반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그 이웃 상인이 승용차를 카페 안에 안 됐으면 지금 뭐 영업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될 뻔한 건데요. 네, 그렇죠. 지금 카페 주인도 당장 뭐 매출도 줄어들고 생계 유지가 막막할 것 같은데 이 커피를 사러 오는 손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굉장히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처음에는 쇠사슬이 설치되자 카페가 문을 닫는 줄 알고 이제 남은 커피 쿠폰을 다 써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또 발길을 끊는 그런 손님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카페 사장님들은 이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직원들과 함께 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창밖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영업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서는 이 카페 사장님께 힘내라고 응원을 보태는 그런 손님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YTN 취재진이 갔을 때도 요즘 같은 세상에도 아직도 이런 건물주 갑질이 남아있느냐면서 혀를 끌끌 차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뭐 얼핏 보면은 저희가 법을 잘 모릅니다만 영업 방해로 보이는 부분 이런 측면이 좀 보이는데 건물주하고 관리 사무실 측은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서면으로 저희도 해명을 받았는데요. 네. 이 건물주 아들과 관리 사무실 측은 지하 출입문, 그 출입구까지 완전히 막진 않았기 때문에 엄연한 영업 방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커피 판매대 앞 공용 공간을 카페 측이 무단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무단 영업을 해왔다면서 테이크아웃 커피 수익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 사건은 갑질이 아니라 공용 공간을 정상적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 공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일리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문제가 된 공용 공간은 굉장히 좁습니다. 승용차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인데요. 평소에는 안쪽에 방문 차량 1대 정도만 세워두었었고 카페 테이크아웃 앞에는 손님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게 돼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이 이제 인수한 시점이 지난 2014년 정도, 그러니까 4년 동안 영업을 해왔는데요. 이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건물주나 또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카페 판매대 앞에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 공간을 새로 짓겠다, 2면을 새로 짓겠다면서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는데요. 이 카페 주인이 영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또 경차 2대 정도 크기로 이 주차 공간을 줄이면 어떻겠냐 이렇게 협의를 요구했더니 열흘 정도 뒤에 일방적으로 이런 조치를 강행한 겁니다. 결국 주차 2면을 새로 짓겠다고 1대 정도를 더 늘리겠다고 이런 쇠사슬과 가벽을 설치한 셈입니다. 이 쇠사슬하고 가벽 설치하려고 하면 돈도 들고 노력도 들 텐데 이렇게 또 무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상가 상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물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가 상인들은 경찰과 구청에도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손쓸 수 없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출입구를 완전히 막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영업 방해다 이렇게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요. 구청에서도 해당 철제벽을 불법 건축물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철거 명령 같은 강제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철제벽이 내면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또
또 지붕으로 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건물주와 또 분쟁이 벌어졌을 때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예. 네, 그러나 당장 생계가 시급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법정 다툼을 하기라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에 설치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 강제 조정 권한도 없습니다. 예. 또 건물주가 조정을 거부하면 결국 법정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소상공인을 건물주 횡포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결국 좀 있어 보이는 이런 상황이군요. 네. 예, 지금까지 기획 이슈팀의 차정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